자,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분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그 외모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 있을까요? 자, 없죠? 자, 다행입니다. 없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체중이 1kg가 증가하면 여러분들 1kg는 금방 줄어요. 저도 밥을 먹으면 어떤 때 과식을 하면 2kg가 늘 때가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건데 어느 날 너무 과식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무슨 날이야 특별한 날 가족들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깜짝 놀라요. 몸무게 2kg가 는 거예요. 2kg. 그날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만 2kg가 느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체중이 1kg가 늘어나면 우리 몸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난대요. 당뇨병이 9%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마르면요. 여러분들이 이 무게를 지탱하는 게 여러분들 무릎 관절이에요. 그래서 무릎 관절이 1kg가 늘 때마다 관절 부하가 7에서 8kg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거운 몸을 내 무릎 관절이 지탱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맨날 무릎 아프다고 할 때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살을 빼셔야 됩니다. 살을. 자, 그 다음에 집에서 가끔 코 고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코 굉장히 심하게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안에 비대돼가지고 자꾸 기도를 막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가 살을 좀 빼시면 이게 코골이가 많이 완화가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보통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하라고 그러잖아요. 코골이 심하면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수술 먼저 하지 마시고 살 먼저 빼시면 코골이도 많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혈관 안에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찌꺼기들이 쌓이면 이게 혈관막이 좁아지면서 여러 가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심장과 관련된 질병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여러분, 심근경색, 그 다음에, 그,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상동맥 질환들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제가 아이고, 잠깐만요. 이 다큐를 준비를 했는데 이것까지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체중으로 분류된 사람의 30% 이상이 표준 체중인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여러분들 갑자기 심장마비가 있거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협심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뇌졸중, 뇌경색, 심장마비 이런 질환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2배. 그러니까 제가 이너뷰티를 설명할 때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디톡스 하셔야 되고 다이어트 먼저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다이어트가 안 되면 남들보다 노화의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비만인 사람들은 아마 노화의 속도가 2배는 빠를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려면 몸에 좋은 것만 먹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먼저 디톡스 하시고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안티에이징, 특히 이너뷰티, 우리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안에 생체 나이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디톡스, 이너뷰티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력잡이로 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이런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질문이 여기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회사의 면접관, 여러분들 면접관으로서 이제 이렇게 신입사원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모습을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씬한 모습을 하고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쵸? 이 사람들 일을 직접 시켜보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먼저 좀 더 뽑고 싶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좀 더 후한 점수를 주겠어요. 그쵸? 이게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당한 건 아니에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당하고 이게 바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부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뽑거나 면접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때 건강하고, 날씬하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일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알 수 없는데, 근데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 우리 삶에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네 개의 4대 자본이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외력자본, 네 가지 자본이 있다. 여러분들 아마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은 다 제가 설명 안 해도 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매력자본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매력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외모,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외모, 예쁜지 안 예쁜지, 날씬한지 뚱뚱한지, 뭐 패션 같은 것들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건강한 몸. 일단 여러분들이 사람이 일단은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패션의 완성은 몸매야 이런 얘기하죠.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한테 사실 우리가 더 호감이 가는 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려한 사교술. 물론 저도 말을 잘 못합니다. 저도 말을 잘 못하는데 이 말빨이 좋으신 분이나 아니면 남을 예를 들면 유재석 같은 사람. 저는 유재석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면 MC로서의 굉장히 좋은 소질을 갖고 있잖아요. 보면은 이런 사교술, 그 다음에 패션 스타일. 여러분들 왜 패션 옷을 굉장히 잘 입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단점을 잘 감추고 장점은 드러내고 이것도 사실은 옷을 잘 입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태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매너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매너가 좋다든지, 아니면 어떤 태도, 애티튜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회적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매력자본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 밖에도 이 하위 요인으로서는 뭐 외모, 그다음에 성적 매력이 있다든지, 그다음 표현력,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사람 앞에서 잘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고 전달력이 좋고 이런다든지 그 다음에 활력. 제가 지금 굉장히 건강상에서 중요한 게 이 활력, 에너지인데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활력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제가 그랬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높으신 분들이 보통 호감도 가고 또 사회에서도 더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호킨스 박사님이라고 하는 에너지장에 보면 에너지장이 이 0부터 해서 1000까지 사람마다 가진 에너지장이 굉장히 다른데 그 에너지장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사회에서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가 이미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에너지.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성적 특성, 이런 것들이 다 매력자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든지 비즈니스, 그 다음에 이성 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그 직업군이 예를 들면 정치인들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인들도 다 뒤에 보면 뭐 옷 아이템도 골라주고 얼굴 화장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발음도 교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다음에 연예인들 그다음에 서비스업 인기도 이런 것들이 다 인기도하고 수입이 정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비즈니스를 뭔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표님들도 계시고 보면 다 비즈니스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이 매력 자본에 대해서 한번 내가 나의 매력 자본을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내가 숨겨진 나의 매력 자본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이나 미디어, 정치, 광고, 스포츠,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이 되고 있고 또 채용과 승진에서도 성공 확률이 높여준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키가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들이 연소득이 높다는 사회적인 그 통계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다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력자분이라는 거 중요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전 첫 번째 뭐라냐면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너비티를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이런 다이어트 하시면 안에 있는 건강함이 바깥으로 표출이 돼요. 여러분들 피부로도 표출되고 여러분들 몸매로도 표출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에너지로도 다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매력 자본이 중요하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얘기 조금 할게요. 설명이 길어지는데. 자, 독서는 자, 여러분들이 독서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 자, 독서. 독서 그럼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
제가 질문 좀 잘못했네. 너무 어렵게 질문된 것 같다. 자, 독소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거나 그럴 때 불완전 소화가 돼. 완전 소화가 되면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불완전 소화가 되면은 장 내에 여러분들이 소장, 대장 내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빨리빨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피가 탁해졌다고 그러고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쵸? 네, 염증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현대의학에서는 독소란 개념을 별로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혈액의 오염 이런 개념을 좀 안 써요. 사실 혈액 오염, 독소라는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 디톡스란 단어가 사실은 자연의학에서 먼저 왔거든요. 자연의학.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암 환자들한테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톡소 요법, 독소를 제거해서 디톡소 요법으로 뭐 간장을 시킨다든지 어떤 그 효소를 먹인다든지 뭐 아니면 밥을 그 간헐적 단식을 시킨다든지 뭐 해독 주스를 먹인다든지 이런 개념이 그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디톡스 이런 단어가 흔해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자 우리 몸에서 이렇게 독소가 많이 쌓이고 혈액이 오염이 되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 얼굴 바깥이나 피부나 이런 쪽으로 다 표현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 칙칙하죠? 푸석푸석하고 붓기 쌓이고 막 눈 밑에 다크서클 막 팬더 곰처럼 다크서클 생기고 여러분들이 혀를 보세요. 한번 거울 보시고 있다가 혀를 이렇게 보셨을 때 백태나 황태 이렇게 혀가 하얗게 끼는 거나 아니면 노랗게 끼는 것들이 다 여러분들 독소와 연관이 있고요. 그 밖에 두통, 막 머리가 무겁고 불면증, 변비 설사, 복부팽만, 가스, 이렇게 막 독가스 냄새 있잖아요. 가스 냄새가 심각한 냄새.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똑같이 친구랑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증, 막 어깨 결리고 등 아프고 뻐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얼굴에 트러블 나거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아토피가 있거나 가렵거나 두드레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막 건망증이 있거나 기분이 업다운된 기분 변화가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의학에서는 독소의 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한두 번씩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디톡스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내가 변비도 없고 난 건강하고 배출이 잘 되는 사람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육류 섭취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움직이지도 않고 또 몸도 차갑게 우리가 요즘은 그냥 여름도 그렇고 에어컨 너무 빵빵하게 틀다 보니까 몸이 항상 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독소들이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환경 조건들이 더 많아요. 옛날보다. 그다음에 여러분 육체 노동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앉아서 사무직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시지 나가서 막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몸에 뭔가 찌꺼기들이 나도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 밖으로.